실제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와 형상의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가 진료이면 물이 그 형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방울이란 진료들이 모여 구름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가장 아래에는 순수 진료라는 것이 있고 가장 위에는 순수 형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결국 이런 말은 관념론적인 말이 됩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에 관해서 경험론적으로 생각하려 했으나 어느 정도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깊이 있는 사고를 하였고 그가 남긴 책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학은 사는 데에 전혀 가치가 없고 따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돈도 잘 못 법니다. 사실 철학 자체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철학이란 말은 의외로 별게 아닙니다. 철학이란 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철학, 법철학, 경영철학, 기술철학, 예술철학, 인생철학 등 우리는 철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철학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야와 인생에 있어서도 철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정치 철학이 없는 정치인들은 부패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올바른 경영 철학이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못 먹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쳐 선하게 살아가게 하려 했던 소크라테스는 지금의 많은 교육자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학문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철학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학문을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와 상대주의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세상에 보편적인 삶의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배우면서 변하지 않는 선의 기준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가 좀 빡빡해지셨나요?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5분이 발표를 하실 내용은 이런 전문적인 내용,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을 다 아실 겁니다. 링컨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Everyone is born an original, but sadly, most men die copies. 모든 사람들이 고유하게 태어나는데 아주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제품으로, 모조품으로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리지널인가요? 아니면 카피인가요? 아직 그렇게 결정하기엔 좀 이른 시기죠. 젊으니까. 지금 발표할 5분들은 과연 이 질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과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박재우 후배님의 글을 시작으로 5분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박재우, 배정록, 김지혜, 한명희, 권도현 이런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계열 공판학번 박재우라고 합니다. 저 일단 글의 문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존대어식으로 하지 않고 일단 낭독식으로 가겠습니다. 경어체가 아닌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 역시도 다른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내가 상상하는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부모님께서 권하시는 나의 미래, 출세와도 관련이 있는 그 미래의 길로만 내가 장차 출사표를 던져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 그리고 두려움이 언제나 나의 가슴 속에 있다. 더구나 내게는 그것 외의 다른 꿈도 한때는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또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좋아했다. 소설이든 시이든 글을 써보는 것을 좋아했다. 스스로 어느 정도나마 만족할 만큼 쓸 수가 없으면 펜을 잡지 않았고
또 매번 일상의 일에 치여 미루어둔 적도 많았던 터라 다작을 하지는 않았으나 나는 나만의 소설이든 시이든 써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다. 쓰고 난 직후에는 만족스럽더라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스스로가 낯고 부러질 만큼 모자란 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글을 쓰는 것이 좋았었다. 특히 나는 성격적으로 엉덩이가 무거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거나 인물됨이 경박하다거나 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자리에 몇 시간이고 앉아서 지루함과 씨름을 하는 일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몇 시간이고 공상을 하면서 그 배경을 지어내도 한없이 즐거운 글쓰기를 좋아했다. 전업 작가는 내게 정말 소질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가 한때 바랐던 직업이다. 평생을 그렇게 글을 쓰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나이 20을 넘기면서는 글로 장차 생의 업을 삼겠다는 생각까지는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말았다. 공모전에 투고를 할 때마다 몇 번이고 낙선을 했던 쓴 경험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거기에 작용했다. 나 역시도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전에 출세를 하고 내 이름을 떨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구는 다만 내가 살면서 유일하게 순수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글을 짓는 것이었기에 내가 품었던 바이나 내가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는 내 어릴 적의 좌절 그리고 나의 윗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좌절의 무게가 더해져 나 자신의 뇌리에 이미 거의 공박적으로 심긴 것이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작가로서의 내 자아상보다도 정치가가 된 내 미래의 자아상이 나에겐 더 강력한 인상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글을 지으면서 내가 즐기게 된 창작 욕구가 또다시 나에게 그 출세 지향 경향성을 심어주었다. 역설적이지만 글을 지으며 즐겼던 나의 상상을 현실에 구현해 보이고 싶다는 욕망 또한 나의 신분 상승 욕구와 쉽게 결부되고 그 욕구는 다시 나의 새로운 창작력을 낳는 피드백 회로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창작력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만큼이나 나는 미래의 정치적 성공 역시 포기할 수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한 까닭에 내가 이제 생각하는 나의 출사표는 사실 너무 복잡해져 버렸다. 사회의 중심부에 오르는 것과 동시에 글을 쓸 수도 있는 것. 그런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내 미래의 자아상이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나의 이 미래에 대한 욕구에는 다분히 유아적인 충동이 섞여 있는 셈이다. 비경제적이고 출세는 불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포기한 작가의 길을 차라리 나의 미래 포부에 강제로 결합시켜서라도 이루어내었으면 한다는 그러한 바람인 셈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분명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내가 내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에서든지 그러할 터이나 실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나의 작가적 욕망을 내다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지고 가면서 또한 그 욕망을 버리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실 타협적으로는 살지 않아야 한다. 성공한 직후에 나 자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즐거워지긴 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그 최종 목표점에 이르기까지 길고 힘든 길을 상상하면 한숨이 나오는 그 길, 그것이 장차 내가 던져야 할 나의 출사표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또다시 즐거운 것은 나의 과거 좌절의 무게가 실려 지독하게 무거워진 나의 그 부담스러운 출사표가 나에게 그리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나도 힘든 삶을 좋아하지는 않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장차 내 앞길을 닦아나가면서 그 출사표의 무게가 더더욱 부담스러워져 모든 것에서 손을 떼어버리고 싶어지는 순간도 맞이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한 그 길은 나에게 너무도 어울리기 때문에 놓아버릴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글을 짓는 횟수가 뜸해지더라도 결코 글짓기 자체를 영원히 멀리할 수가 없는 것과도 이유가 같다. 나의 좌절은 지금껏 나를 짓눌러 왔으나 또한 그와 동시에 지금의 나 자신을 구성했다. 나의 자아상은 좌절을 토대로 이루어져 는 곳이며 앞으로도 나의 미래를 구축해 나가는데 내 좌절의 무게는 짐으로서만 아니라 그 미래 상의 뒷받침으로도 크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은 내 좌절의 경험을 슬프고 가혹했던 잊고 싶은 지난날로만 생각지 않는다. 심지어 나는 나와는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켜왔던 나의 부모님께 대해서도 그 좌절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바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지금에 와서조차도 좌절의 순간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서글프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그 좌절을 성화시켜 내 성공의 밑거름을 만드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일단 이상으로 그 공부라든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고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성경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 드릴까요? 하나에서 그러면은 제가 여러 목자님들과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제가 여러 목자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자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는 6월 제가 1학기를 전공하기 직전에 에세이 과제를 내려갈 때 율로이스 목자님께 권유를 받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로마 제국 설명사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이영상 목자님께 성경 공부를